이제 그 다음에 강간 얘기하면 되겠죠. 이제 강간은 그러면 뭐냐?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알잖아요. 그럼 강간은 하는 거지. 강제로. 그럼 이건 수단이 뭘까요? 조문이 안 봐도 알걸? 아까 강제추행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거. 그러면은 강간은 똑같아요. 구조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거. 여기서 폭행 협박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강제추행에서 폭행 협박의 의미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했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삽입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삽입을 못 했잖아요. 그럼 강간 미수예요. 삽입을 했잖아요. 그럼 강간 기수예요. 그냥 강간죄예요. 그럼 요만큼 들어가면? 요만큼 들어가면? 요만큼 들어가면? 비비면? 실무상으로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미수는 감경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기는 거지.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베팅을 하는 거야. 나올까 안 나올까? 가사 나온 다음에 안쪽에 나올까 겉에 나올까? 아마 내 느낌상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안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 아무튼 그런 경우에 이제 미수를 주장하기 위해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거죠. 강제로. 간음이란 이제 하는 거. 그럼 중간간은 뭘까요? 중간간은 술에 취하거나 이렇게 한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그 기회에 하는 거죠. 내가 때리거나 내가 협박한 게 아니라 클럽에서 놀다가 휴게실에 딱 갔는데 마침 엎어져 있는 애가 있는 거야. 이때 하는 게 중간간인 거예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큰 틀에서 실무상 자주 맞닥뜨리는 유형의 범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중간간 중강제추행 사건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으로 사건이 출발해서 상담도 하고 제가 보통 뭐 빨리 와라 뭐 큰 틀에서 설명을 전화로 빨리 해주죠. 그리고 와라 그래서 사건을 맡겨서 돈을 받고 일을 봐주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무죄 주장을 해주고 경찰 단계 따라가지고 검찰 단계 따라가지고 뭐 거기서 무혐의 받으면 다행인데 최악의 경우는 재판 가야 되고 뭐 억울한 사건 아니라 좀 지가 잘못할 만한 사건이면 빠르게 뭐 인정을 하든 뭐 어떻게 해서 합의를 봐가지고 뭐 처벌 수위를 낮추고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따라와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첫 통화에서 나 구속되는 건가요? 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한 30개쯤 되는데 그 질문의 끝은 괜찮을 거야, 겁먹지 마,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야. 보통 그걸 제일 무서워하죠. 왜냐면 TV 보면 뭐 강간도 아니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되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뜬단 말이에요. 그럼 무섭겠지 당연히. 그리고 이제 내가 직업이 공무원이야, 교사야, 막 이래버리면 저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질문들을 제일 먼저 해요. 그러면 이제 요약하자면 답은 이렇게 되겠죠. 성범죄 사건은 특수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뭐 칼 들고, 집단으로, 아니면 대상이 뭐 미성년자인데 너무 어려, 막 이런 게 아닌 이상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당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게 뭐 동종 재범이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일단 수사 단계에서 경찰 단계, 검찰 단계까지는 불구속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차적으로는. 다만 일반 강제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뭐 합의를 못 보더라도 실형을 살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강간이거나 중간간이거나 아니면은 재범이거나 이런 경우는 합의를 못 보면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벌 수위만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공무원, 교직 이런 식으로 직업적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유죄를 받게 될 경우에 직업이 잘릴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공무원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벌금 100만 원 이상 맞으면 그냥 잘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길은 하나예요. 무혐의 받거나 무죄 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받아서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 자, 합의 보면 사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랑 어저께 놀고 3대3 놀았던 여자애, 저랑 같이 놀았던 형님 지인의 지인이라 가지고 형님이 합의 도와줄 수 있다 그러던데 내가 좀 억울해도 빨리 인정하고 합의 보면 사건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질까요? 합의서 들어가면. 자, 참고로 합의서의 통상 관용적인 양식은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부재소 합의, 고소를 취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 뭐 옛날에는 3종 세트라고 해서 고소 취하서 따로 넣어야 되고 뭐 처벌 불원서 따로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요즘 한 장에다 다 때려서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요즘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넣죠.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해서 더 이상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하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민형사상 일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게요. 라고 2,5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줬어. 그래서 그걸 냈어. 그럼 사건이 없어질까요? 합의하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틀렸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기억이 날 텐데 신문 기사에 친고죄 폐지, 성범죄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원래는 성범죄가 친고죄였어요. 그러니까 친고죄가 뭐냐 그러면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못해. 고소 취하면 처벌을 못해. 뭐 이런 범죄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유형의 범죄가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의사불벌죄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명예훼손 이런 범죄들.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결론적으로 처벌을 못하는 유형의 범죄가 있어. 근데 성범죄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 친고죄라고 하는데 그 규정이 폐지가 돼서 지금은 성범죄가 피해자가 합의를 봐줘도 그냥 쭉 가요.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죠. 공무원, 교사 이런 분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뭐 교수 뭐 그런 분들은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합의서가 들어가도 없어지질 않으니까 벌금형 이상 나와버리고 어차피 간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나 인정해야 돼요? 무죄 주장해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뭐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런 거잖아요. 술을 한 잔 먹고 나는 기분 좋아서 했는데 그 둘이 같이 있을 때 막 오빠 막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유형의 얘기들 다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여자의 눈빛이 완전 돌아가 있는 거야. 그게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신문 보니까 다 피해자 말만 믿고 어차피 가해자가 얘기해도 증거도 없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막 인정하고 막 이렇다고 하던데 이미 나한테 전화 왔을 때가 사건 발생한 지 6시간 지났는데 이미 인터넷 서칭을 5시간 30분을 했어. 화장실 간 시간 말고 인터넷 서칭만 한 거야. 지금 계속 막 성정 카페 막 이런 데 있잖아. 공부를 해보니까 무죄 주장하면 무죄가 안 나온대. 그런 조언만 잔뜩 듣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싸워도 안 될 텐데 인정해야 돼요? 아니면 싸워도 돼요?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첫 질문에. 그럼 저는 이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PD님. 증거가 없으면은 네. 이제 그냥 합의를 해서 네. 처벌 수위를 제일 낮추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유죄라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셔야 되는데 증거는 없고 진술만 갈리면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이 이슈가 생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은 상담하고 결정하자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2시간이건 3시간이건 4시간이건 하죠. 일단은 사건 검토도 하고 예상되는 증거 파악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고 처음에 바로 그걸 단정 짓기는 어렵죠. 결론적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다퉈보고 말고는 의지의 문제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피의자 입장에서. 그냥 증거 같은 거를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거기서는 사실 증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증거를 만들면 안 되지. 원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증거를 만들면 그 증거 조작하는 거잖아. 그 상황에서 음. 그러니까 안정장치로 만들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나요? 음. 근데 사실 그렇다고 뭐 촬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녹음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거 맥락이랑 조금 벗어나 있긴 하지만 이게 요즘 남자들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뭔가 찜찜해. 그러면 핸드폰으로 녹음 기능을 켜놓고 이렇게 해. 녹음 켜놓으면 괜찮아요? 돼요. 그냥 그 일단 요건 돼요. 자, 통신비밀보호법이란 게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요약하자면 우리가 요렇게 4명이서 얘기를 하는 걸 요 4명 중에 그 누구라도 몰래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내가 얘랑 둘이서 녹음을 하는데 얘 모르게 내가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증거로 다 쓸 수 있어요. 불법 녹음은 뭐냐면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이 세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비밀 대화를 둘이 하잖아요. 요 방문에다가 이렇게 딱 녹음기 딱 대놓고 몰래 따가는 거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 녹음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럼 두 사람은 대화 당사자잖아. 내가 녹음해서 관계를 가져도 문제는 안 되겠죠. 근데 내가 했던 사건 중에 증거를 확보한다는 심정으로 관계 장면 자체를 찍어버린 거야. 그러면 일단 지금 듣기만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여자애가 질겁하면서 이제 신고해서 중간간이야. 중간간이지. 술 취해서 기억이 없는데. 근데 하면서 찍어버린 거야. 그러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까지 들어가요. 최악이지. 그럼 나는 주장하는 거지. 좋아서 했고 얘는 찍는 거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근본적으로 한 거 자체를 기억 못하는 사람인데 찍는 거 자체를 알았겠느냐고. 그러면 어차피 죄가 하나가 될 거.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건은 진짜 바로 구속돼요. 제가 아까 통상적으로 그냥 뭐 성범죄 계통 초범이고 특이 케이스 없으면 그래도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중간간 플러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겹쳐져 있잖아요. 이거는 유포 가능성 때문에 바로 잡아갑니다. 왜? 빨리 안 때려 놓으면 뿌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나쁜 사람이라면. 뭐 아무튼 웃기죠. 왜 찍었냐고. 내가 유치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엄마가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유치장에 있대요. 시간이 뭐 8시인가? 변호사는 제한이 없으니까 면회 시간 없이 그냥 막 가도 돼요. 막 가서 보여달라 그래서 봤지? 애가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고 찍었대. 근데 동의했대. 근데 왜 네가 들어와 있냐고.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찍었대.
이게 답이 없죠, 이런 건. 그걸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 찍다니. 피해자 말만 믿을 건데 인정해야 하느냐, 싸워야 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본다. 아무튼 뭐 의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보통은 제가 법률 전문가랑 면밀한 상담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만나죠. 그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자주 듣는 마지막 질문이랑 또 이어져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믿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아까 이 얘기 했잖아요. 유죄의 증거를 검사가 찾아서 제시해야 된다고?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유죄인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서 재판부를 납득을 시켜야 원래는 유죄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 무죄일 합리적일 가능성이 있으면은 유죄를 못하고 무죄를 선고해야겠죠.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증거라는 게 뭐 진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대부분의 범죄들은 증거가 흔적이 남아요. 증거가 뭐 살인죄면은 범행 도구가 남을 거고, 칼 뭐 이런 게 남을 거고, 시체가 남을 거고, 뭐 아무튼 그런 증거들이 남겠죠.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꼬드겼으면 꼬드기는 문자, 메시지, 전화, 기망행위가 담겨있는 증거가 남을 테고, 또 계좌로 돈이 넘어가겠죠. 증거가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범죄는 원래 사실 증거가 잘 안 남아요. 이게 본질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적혀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그래요. 왜냐하면 연인들끼리 해도 흔적을 남기면서 하지 않잖아. 사이 좋은 상태에서 해도. 하물며 범죄는 원래도 구석탱이에서 발생하기 마련인데, 진짜 성범죄라면 원래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본질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증거가 잘 남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일반 범죄랑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다른 범죄들은 증거를 제시해가면서 잡기가 쉽지만 성범죄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담을 저랑 막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될까, 싸워야 될까라는 논의를 몇 시간에 걸쳐 하다가, 와, 뭐 판례 얘기하시고 사안 들어보고 뉴스도 보고 하니까, 와, 우리나라는 왜 피해자 말만 들어요? 와, 우리나라 뭐 페미니즘 아니에요?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사고 구조가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세계적 추세가 그래요. 우리도 선진국이지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의 추세가 성범죄 계통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되게 높이 평가를 해요. 무게를 두고. 그게 본질인 거고. 증거도 없는데 왜 피해자 말만 믿느냐.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유형의 범죄다.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죄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판례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진술이 구체적인 진술, 뭐 이런 것들. 이게 누가 더 말을 뭐 간단한 말로 일상용어로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상황과 상식에 부합하게 일관적으로 진술을 잘 하느냐, 모순이 없느냐, 이런 걸로 사실은 말싸움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면 결국 그 단계에서는 이제 의지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증거 없이 더 조리 있게 열심히 잘 말해서 설득을 시키는 게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다른 말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는 남아있지 않더라도 정황 증거, 간접 증거 이런 것들이 머리를 많이 쓰게 만들어요. 찍어도 돼? 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나는 영상 찍은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 그 장면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나요? 좀 더 넓게 봅시다. 준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중강간, 중강제 추행. 내 입장에서는 만지는 행위를 얘가 동의를 했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동의한 적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영상에 남아 있어도.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봐서는 꽃뱀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진짜 들어봤을 텐데 블랙아웃? 블랙아웃이 뭘까요? 기억이 아예 없는 상태. 단순하게 기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냥 술 먹고 기억이 없어져서 쓰러져 자면 다행이야. 근데 내가 전날 술을 많이 먹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 나는 술 먹고 3차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3차가 12시에 끝나는데 3시까지 활동을 했고 내가 기억나는 건 아침부터야. 그러면 12시부터 3시까지의 내 행적은 아무도 몰라.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 야, 너 그날 술 먹고. 나도 그런 적 딱 한 번 있거든요. 중학교 때 술 먹고 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로 말을 했대요. 계속 영어로만.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영어를 해봤자 얼마나 잘했겠어. 영어 못하는데 그냥 아는 단어 나열해 가면서 영어로 말을 했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지도 좋다 그러고 연인 관계가 되었어. 거의 막 사귀는 거야, 그날부터. 내 입장에서 말도 하고 웃고 조리 있게 행동하고 잘 걷고, 내 입장에서는 그래. 근데 얘 입장에서는 진짜 기억이 안 나. 그럼 얘 입장에서 동의한 건가? 그날의 그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안 한 거죠. 내 입장에서 동의한 거죠. 이렇게 부딪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사실 그 누구도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밖에 없는, 무혐의 받아도 무죄 받아도 나는 해명했지,
물론 해명하는 과정에서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마음 졸여가며 언제 구속될지 모르고 집에 얘기도 못 하겠고 직장은 잘릴 것 같고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내가 심한 사람은 대머리 녹슬이 된 사람도 봤어요. 눈썹 포함 다 벗겨져요. 한 1년 만에.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잘생겼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었어. 그래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수사와 재판을 겪으면서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10년 늙어버리고 그냥 완전 고통만 받고, 오해를 못 풀면 합의금으로 몇천 날리고 성범죄자 되거나 집행유예 받을 거니까, 뭐 조범이면. 아니면 깜빵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억울해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해자가 무혐의 나와서 지면 나는 진짜 억울한데, 저놈이 나에게 술을 먹였는데 지금 나는 진짜 기억 안 나는데 내가 동의했다고 판결문에 막 적혀있고 막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억울해 죽죠. 피해자 입장에서 유죄가 인정된다 치더라도 사실 개운하게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합의해주기도 싫어하고. 그런 문제 아니니까. 준자 붙은 사건들이 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비율상 요즘에 대놓고 때리고 막 폭행하고 협박하고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 술이 문제, 좀 심하면 약이 문제,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억울하다고 싸우면서. 성범죄 하면 사건 하면 변호사비 많이 깨져요. 보통 평균 월급 받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깨져요. 수임하면. 경찰, 검찰 단계만 놓고 봐도.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대표님이 여쭤보셨던 영상에 동의하는 걸로 보이는 게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정황이랑 조합을 해가지고 여자가 죄가 안 되는데 진짜 기억하고 동의했는데도 이렇게 찍었다고 거짓말로 고소했구나 하고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또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영상 자체 내용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짜 막 의식을 잃은 상태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 찍어 이런 느낌인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게 있든 없든 준자 붙은 사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술 좋은데 저도 가끔 마시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남녀 관계를 형성하는 게 맞죠. 근본적으로 술을 기반으로 아니면 다른 뭐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즉흥적으로 막 남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를 남자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추천을 못 하겠다. 이게 메시지긴 해요. 결론적으로는. 안 그러면 그 둘 다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있고, 그래 버리면 둘 다 너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법적 결과를 떠나가지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멘트인 거지. 네. 준비를 하면 좀 더 떠들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좀 더 재밌게 떠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저는 평소보다는 그냥 마음은 편해요. 내가 뭔가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연기라기, 원래 연기 안 하지만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재밌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어떤 특정한 메시지가 뭐 클럽 좋아하시는 분들, 만남 좋아하시는 분들, 이걸 비하려는 뜻이 전혀 없어. 그냥 위험하다는 거지. 그게 좀 꼰대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선 조심해야 되지 않냐,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여기까지 대구 변호사 루켓니 법률 파트너스 2룩 이소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